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루페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중고차를 고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건데, 이번에도 제 지인들 중에서 긁어온 정보로 한번 중고차를 골라보려고 합니다. 중고차를 고르실 때 그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확실하게 정하셔서 꼼꼼하게 차량을 보시면 고민할 건덕지가 의외로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골라볼 차량의 스펙은 2,500만 원 이하의 수입 세단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바로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골라볼게요. 수입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엔카 진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엔카 진단을 선택해 줍니다. 엔카 진단 마스터가 직접 진단한 무사고 차량이며 진단에 대해 책임지는 매물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엔카 진단 마스터께서 얼마나 이제 마스터이신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진단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딜러가 추가금을 지불을 하고 따로 진단을 받아서 여기에 올린다는 건 뭔가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단 엔카 진단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성능 기록부랑 보험 이력도 공개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성능 기록부랑 보험 이력 둘 중에 하나라도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차량은 뭔가 뒤가 캥기는 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성능 기록부랑 보험 이력이 공개되지 않은 차량 중에서도 좋은 차량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량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저랑 인연이 아닌 거고, 제가 중고차 고르는 게 사람 만나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알고 떠나보내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제 팔자인 거고, 나쁜 사람, 사기꾼 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저의 무언가를 맡기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중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차를 나쁜 차로 착각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데, 폭탄 같은 차를 좋은 차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능 기록부랑 보험 이력은 모두 공개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고르고요. 가격은 2,500만 원 이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2,500만 원 입력을 해주고요. 그 친구 취향이 BMW나 렉서스, 볼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BMW 위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BMW가 가장 많으니까 이건 필요 없고, 그리고 중형, 중대형이 괜찮다고 말을 했었으니까 5 시리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5 시리즈가 가장 차량도 많죠. 그리고 연료도 가솔린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차량의 가격대가 좀 안 맞는 느낌이죠. 2,500만 원 이하라고 했는데 대부분 1,000만 원대니까 그래도 일단 들어왔으니까 이 안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맨 위에 차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사진이 먼저 보고 싶으실 텐데, 이 사진은 먼저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성능 점검표랑 보험 이력표를 보고 하자가 없을 경우에 그때부터 보시는 것도 충분히 늦지 않으니까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성능 점검표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 등록일이 2010년 5월인데 주행거리가 13만 8천 킬로 정도 됐네요. 1년에 한 10,000 킬로 조금 넘게 뛴 거죠. 그리고 껍데기랑 프레임 전부 문제가 없다고 나오고요. 실린더 블록 오일 팬에 미세 누유가 있다고 나오네요. 이런 거 웬만하면 없음이라고 나오는데 뭔가 문제가 확실히 있긴 있나 봅니다. 근데 이런 건 갈면서 타면 되고, 차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예 누유 같은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 이력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소유자 변경 횟수가 6회나 됩니다. 그리고 그 차량들을 다 오래 타신 것도 아니고 한 2년 타고 2년 타고 4년 타고 2년 타고 이러셨는데, 이런 차는 제 취향이 아닙니다. 고르지 않겠습니다. 다음 차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차량은 가격이 710만 원이네요.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성능 점검 보겠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09년 10월이고요. 15만 6천 킬로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 차도 한 1만 조금 넘게 탄 거죠. 여기 보시면 좌측 휀다가 한번 교환이 있고요. 나머지는 문제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 보험 이력 한번 볼게요. 자동차 번호판은 일단 그렇다 치는데 소유자 변경 횟수가 7회나 있습니다. 사고 이력도 좀 많은 편이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낮은 차량은 대부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차량도 800만 원인데 한번 볼게요. 2009년 3월에 등록이 됐고요. 10만 킬로를 탔습니다. 1년에 10,000 킬로도 안 탄 거죠, 이 차량은. 그리고 껍데기도 문제 없고 프레임도 문제 없고요. 이것도 다 문제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 이력 한번 볼게요. 이 차량도 소유자 변경 횟수가 7회나 됩니다. 이 차량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1,050만 원인데 성능 점검표 먼저 보겠습니다. 튜닝이 있는데 불법입니다. 불법인 차를 살 이유는 없겠죠. 그 다음 1,350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표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 8월에 등록이 되는데 18만 킬로를 탔습니다. 1년에 한 2만 킬로 가까이 탄 건데 2만 조금 안 되게 탄 거죠.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겠지만
이 차량 번호가 앞자리가 3자리거든요. 2011년인데 앞자리가 3자리다? 한번 번호판 교체가 있었던 거죠. 왠지는 모르겠지만 뒷부분에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이 외판을 보시면 좌측 문짝을 한번 교환을 했네요. 뭐 문짝 교환이야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보험 이력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자 변경 횟수가 4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가 4회가 있는데 이 차량도 제 취향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이제 괜찮은 차량을 한 대 찾았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근데 가격대는 좀 있어요. 2,049만 원인데 그 지인이 말했던 한 개가 2,500만 원이었으니까 뭐 문제는 없겠죠. 그 다음에 성능 점검표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8월 22일에 등록이 됐고요. 85,000km를 탔습니다. 85,000km. 그러니까 한 1년에 1만 km 정도를 탄 거죠. 그 다음에 껍데기 쪽에 문제 아무것도 없고 프레임 쪽에 문제 아무것도 없고요. 이것도 다 문제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럼 바로 보험 이력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용도 이력 없고요. 소유자 변경 횟수 1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1인 소유 차량이죠. 여기 밑에 보시면 2021년 3월 23일에 딜러 명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험 사고 이력은 2번이 있는데 한 번은 370만 원짜리고 한 번은 154만 원짜리인데 수입차에서 이 정도 수리 비용은 그렇게 큰 주행에 문제가 될 정도로 큰 사고가 아니거든요. 이 차량은 구매를 해도 나쁘지 않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은색 차량이고요. 한국 타이어가 달려있고 벤투스 S2AS가 달려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벤투스 S2AS가 달려있는데 벤투스 S2AS는 그렇게 싼 타이어가 아니거든요. 이 타이어도 뭐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친구가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타이어를 보는 이유는 타이어만큼 중고차에서 전 차주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봐도 모르고요. 그래서 중고차를 고르러 가실 때 대충 타이어는 어떤 게 더 비싸고 좋은 건지 조금은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 타이어가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중고차 딜러들은 타이어가 만약에 많이 남았으면 스티어링 휠을 끝까지 돌려가지고 이 타이어가 많이 남았다는 거를 분명히 사진을 찍었을 텐데 이거는 그냥 옆모습만 찍혀 있죠. 중고차 딜러들은 차에 있어서 자랑할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사진으로 찍어서 올립니다. 타이어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엔진룸은 뭐 당연히 깨끗하게 청소를 했겠죠. 내비게이션 달려있고요. 이 차량에 블랙박스도 달려있는 것 같고요. HUD도 있네요.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간 HUD도 있고요. 뭐 하여간에 이렇게 해서 BMW는 대충 뭐 이렇게 고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렉서스도 좋아했는데 그럼 렉서스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친구는 하이브리드를 또 은근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렉서스에서. 그래서 이 가솔린 대신에 가솔린 전기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요것도 가격대가 얼추 맞네요. 조금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대충 맞습니다. 가격대가 조금 높은 친구들 위주로 보면 되겠죠. 이 차량은 하얀색 렉서스고 최초 등록이 2014년 12월 6만 킬로를 탔네요. 그러니까 1년에 이 차량도 1만 킬로도 안 탄 차량입니다. 껍데기 교환 흔적 없고 프레임도 문제 없다고 나오고요. 뭐 나머지도 다 문제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보험 이력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자 변경 횟수가 1회입니다. 2021년 4월 30일에 중고차 딜러 명의로 넘어간 것 같고요. 딱히 뭐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타차 보험에서 처리된 사고가 74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 74만 원은 타차 보험에서 처리가 된 내역이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2014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거의 6년 넘게를 자차를 안 들고 차량을 타셨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 12월에 차량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차량을 팔 때까지 들지 않고 차량을 운행을 하신 겁니다. 이러면은 조금 이제 이 차량 상태가 조금 어떨지 조금 모든 보험 처리 내역이 기록이 되는 게 아니니까 조금 힘들긴 하거든요, 알기가. 그리고 이 자차 보험을 이렇게 오랫동안 들지 않고 타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량에 돈을 쓰는 걸 조금 아까워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께서 차량 관리를 조금 철저히 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차량이 조금 연식이 돼서 오래된 차량이면 자차 보험을 들지 않고 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긴 많은데 그 정도는 저도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 차량은 2014년에 사자마자부터 신차로 뽑자마자부터 자차를 들지 않고 타셨어요. 전 차주분께서 뭐 어떤 신념이 있으셔서 이런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운전을 너무 잘하니까 절대 사고가 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차량은 조금 나중에 다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350만 원짜리 이 차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표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6월에 등록이 된 차량이고요. 5만 킬로 정도를 탔습니다. 이 차량도 1년에 1만 킬로를 타지 않은 차량이죠. 껍데기 교환 없고요. 프레임도 전혀 문제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 이력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자 변경 횟수가 2회가 있는데
2014년 6월 12일에 차량을 등록을 해서 2014년 6월 12일에 소유자가 변경이 됐네요. 이거는 또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지간에 이 차량은 2021년 4월 22일에 딜러 명의로 변경이 될 때까지 한 분 1인 소유 차량인 것 같습니다. 보험 이력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 이력은 178만원짜리가 한 번 있고요. 72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타차 가해는 29만 3천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수입차에서 170만원이나 72만원짜리 사고는 주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냥 경미한 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차는 수리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전 차주분께서 이 72만 8천원짜리 이 작은 사고도 보험 처리를 하셨다는 거는 요 정도 사고는 뭐 보험 처리를 하냐 이래가지고 그냥 자가로 수리를 하실 수도 있는데 보험 처리를 하셨다는 걸 보면 굉장히 꼼꼼하신 성격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72만원짜리 사고도 보험 처리를 하시는 분인데 더 큰 사고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보험 처리를 하셨겠죠. 이 차량의 사고 내용은 정말 요거 두 개밖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수리도 도장이 47만원으로 엄청나게 비중이 큰 걸 보니까 그냥 긁힌 사고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만에 또 마음에 드는 렉서스 차량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이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종류의 색깔이죠. 전 또 어두운 색깔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차 타이어를 보겠습니다. 이 타이어를 보시면 금호 타이어에 마제스티가 끼워져 있는데 금호 타이어의 사계절 타이어 중에서 가장 비싼 타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급 라인이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외국 타이어가 끼워져 있지 않다고 해서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산 타이어들은 타이어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한국 타이어가 전 세계 6인가 7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호 타이어도 11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금호 타이어에서 만드는 가장 비싼 타이어 정도면 믿을 수 있는 타이어입니다. 굉장히 품질이 좋은 타이어라고 볼 수가 있고 타이어만큼은 국산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전 차주분께서 차량을 관리하는데 돈을 아끼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그 작은 금액의 보험도 꼼꼼하게 보험 처리를 했고 타이어도 꽤나 비싼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 차주분께서는 다른 소모품을 갈아주는 데 있어서 돈을 아끼는 스타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기어봉은 조금 디자인이 조금 구닥다리 디자인이긴 한데 기어봉 디자인 같은 건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연식이 2014년식이기 때문에 10년은 안 됐지만 그렇게 또 최신식 차량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내도 아주 깨끗하게 쓰신 것 같아요. 여기 핸들 가죽도 그다지 크게 상한 부분 없어 보이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 띄면 안드로이드 미러링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썬루프도 있고 제 생각에 이거는 블랙박스고 이건 하이패스인 것 같습니다. 그냥 차량을 구매하시면 바로 그냥 타셔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차량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차량이면 보고서 구매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BMW보다도 저는 이 렉서스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진짜 산다면 아예 내연기관 차거나 아예 전기차를 사겠지만 이 차량의 내역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내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2,500만원 이하의 수입 세단 고르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에서 제가 이렇게 차를 고르기는 했지만 만약에 진짜로 차를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온라인에서 차를 걸러내시고 꼭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을 하셔서 점검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엔진 떨림이 크게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등화류, 브레이크 등이랑 헤드라이트랑 좌측 방향 제시 등 다 잘 나오는지 그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에어컨 확실하게 빵빵하게 나오는지 요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 차량을 구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을 구매하는 딜러한테도 그 딜러가 나쁜 말은 당연히 안 하겠지만 그 전에 이 차주분의 전 직업 정도 뭐 하시는 분이었냐 요 정도는 딜러가 대답을 해줄 수 있거든요. 요 정도만 들어도 차량이 어떻게 운행이 됐었는지를 조금 이렇게 추론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차량을 확인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능 기록표랑 이 보험 이력표 요거를 꼭 보시고 요게 오픈이 되어 있지 않는 차량은 거르시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제가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사비를 들여서 궁금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좀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오픈되어 있지 않은 차량도 500원인가 1000원인가를 내고 이렇게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보면 10중 8구는 운행하는 데 문제가 될 만한 사고가 있었던 차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능 기록부랑 보험 이력표 요거는 꼭 확인을 하시고 오픈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루페로였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